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나를 스마트하게 충전하다. 행복차지. 오늘 3편에서는 스마트폰이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사회성 발달에 어떻게 안 좋은 건가요? 영유아기에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의사표현력이 부족해져서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언어가 늦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낮은 관심으로 상호작용 시도 자체가 줄어들고 혼자놀이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상호작용에도 적절히 반응하기 어려워지고 눈맞춤, 사회적 미소와 같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 외에 다른 어려움은 없나요? 양육자와의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불안정한 애착은 분리불안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향후 건강하지 못한 대인관계를 맺을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대인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거절당할까 두려워하거나 친밀해지는 것을 꺼리거나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이런 어려움이 발생해서 대인관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친구들이랑 같이 스마트폰을 하며 노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친구가 바로 옆에 있지만 주로 스마트폰을 쳐다보면서 스마트폰을 통해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사람과 마주보며 대화하는 그런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즐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속감을 느끼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에 따라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발달할 수 있습니다. 대화 중 공감을 잘 못하는 것도 스마트폰 사용과 연관이 있을까요? 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타인과 대화할 때 공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사람과 대화하며 표정을 읽고 감정을 인식해야 하는데 스마트폰 노출로 인해서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나아가 분노나 짜증 등의 정서 조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또래와의 상호작용 시 타인의 어려움을 눈치채지 못하거나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의 욕구만 관철시키거나 보편적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 유아동 자녀의 양육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모이면 모두 스마트폰을 하는데 안 줄 수가 없지 않나요? 아이들이 모두 모였을 때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즐거움을 공유하고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놀이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주제에 맞춰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놀이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블록으로 다리 또는 도로 만들기. 사실 만 2세에는 대부분 혼자놀이를 즐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진행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즐겨 할 수 있는 블록놀이는 간단한 규칙으로 친구나 부모님과 함께 놀이를 할 수 있고요.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놀이 방법은 상대방과 같이 블록을 바닥에 배치하며 다리나 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간단합니다. 이때 상대방과 번갈아 블록을 놓을 수 있도록 차례를 정합니다. 땡땡이 한 번, 엄마 한 번, 이번엔 엄마 차례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말해주며 이 놀이가 차례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연령이 더 높아질수록 작은 블록을 이용해서 더 큰 구조물을 만들 수 있고 공동의 주제를 갖고 블록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구조물을 함께 만들어도 좋고 각각 따로 만들지만 나중에 합체를 하던지 아니면 바로 옆에 두어서 하나의 작품처럼 여기는 등의 의미부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미술놀이인데요. 점토놀이, 핑거페인팅, 색연필 끼적이기 등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 2세에는 여전히 감각놀이를 즐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점토나 물감이나 이런 미술 재료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놀이가 가능한 놀이이지만 가급적이면 부모님이 옆에서 함께 놀이를 하시는 게 좋고 혹은 친구를 초대해서 노는 것이 좋습니다. 놀이 방법은 일반적인 미술놀이처럼 재료를 주고 원하는 것을 표현하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만든 것과 아이 자신이 만든 것을 관찰할 수 있도록 계속 언어로 반영해 주시는 겁니다.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이 땡땡이는 하얀색 점토를 골랐네. 짜잔, 엄마는 이 색을 골랐어.
땡땡이는 동그랗게 만들고 있구나. 엄마랑 모양이 다르네. 엄마 거 봐봐. 땡땡아, 친구는 이렇게 만들고 있네. 친구가 만들고 있는 것 좀 봐봐. 기다랗게 뭘 만들고 있어. 이렇게 아이의 작품에 충분히 반응해 주면서 동시에 함께 놀이하는 사람의 작품에도 관심이 갈 수 있도록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타인을 의식하고 그리고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연령이 증가하면 소근육이 보다 정교하게 발달해서 종이를 자르거나 찢거나 붙이기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큰 도화지에 콜라주를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과 한 번씩 번갈아서 그림을 그리며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할놀이인데요. 대인관계를 배우기 정말 좋은 놀이 중 하나가 역할놀이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놀이로서 만 2세쯤에는 주로 아이가 가장 많이 마주하는 엄마, 아빠 이런 흉내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장하는 척, 요리하는 척, 고장난 물건을 고치는 척 이렇게 단순한 역할 행동을 소화할 수 있는데요. 아이가 이런 놀이를 할 때 이렇게 땡땡이가 엄마처럼 요리를 하는구나. 엄마도 요리해야지. 혹은 땡땡이가 아빠처럼 물건을 고칠 수 있구나. 이것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아이가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 건지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것이 재밌는 놀이임을 인정해주는 반응들이 필요합니다. 연령이 증가하면 아이들은 자신이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혹은 TV 속 인물, 환상인물 이런 역할놀이에 많이 등장시킬 수 있고요. 마트놀이, 학교놀이, 영웅놀이, 경찰놀이, 소방놀이 정말 다양하게 풍요로운 역할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가 혼자 잘 논다고 해서 홀로 1인 다역을 하도록 두시면 안 되고 반드시 부모님께서 역할을 하나 맡으셔서 아이와 함께 놀도록 합니다. 혼자서도 역할놀이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인과 호흡하면서 실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스마트폰이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스마트폰 대체놀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